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7단원 세 번째 단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중에서 이제 인구 문제에 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총 4가지를 학습할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선진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서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이러한 인구 문제의 대책.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와 대책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구 문제 첫 번째, 바로 선진국의 인구 문제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은 어떠한 인구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인구 문제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될 게 인구 피라미드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먼저 알아두어야 될 개념은 무엇이다? 바로 인구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라는 것은요, 자, 도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피라미드라는 것은 왜 안 바꿔질까요? 한 번씩 안 바꿔지더라고요. 자,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라는 것은 인구 구조를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나타낸 통계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밑에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인구인가? 하여튼 그걸 나타낸 건데요. 인구 피라미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요 아래쪽에 있는 게 바로 인구 비율을 의미합니다. 인구 비율을 의미하고요. 이게 X축이죠? 아래쪽에 있는 X축이 인구 비율을 의미하고, 요 중간에 있는 Y축이 바로 연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의미해요. 연령별로 크게 5개 구간으로 끊을 수, 여기서는 지금 5개 구간으로 끊어놨고요. 5세 구간으로. 아니면 뭐 10세 구간, 아니면 15세, 20세 이런 구간으로 끊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5세를 한 구간으로 이렇게 끊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이것을 통해 우리 각 사회의 각 구간마다의 인구 비율을, 남자와 여자의 인구 비율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인구 구조를 보여주는 피라미드 형태의 통계 자료를 우리 인구 피라미드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다. 여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Y축, 바다 쪽에 요 숫자들 의미하죠. 0, 2, 4, 6 요거는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간에 X축이 중간에 있는데 이거는 연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요거 인구 피라미드가 나타나고요. 인구 구조의 형태에 따라서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에 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마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이러한 인구 통계를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인구 피라미드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인구 피라미드 우리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가 보시면 지금 요 1881년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자, 지금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인구 비율이 높다라는 거, 지금 많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구조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요. 하면 이 사회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포함할 수 있겠죠. 유소년 인구가 많고 대체적으로 노년 인구는
적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 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면 2015년 같은 경우에 완전 다른 형태가 나타나죠. 1881년에 비해서 유소년 인구 비율이 두 개를 비교하면 훨씬 더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고, 그리고 무엇의 비율이 늘었냐면 바로 노년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늘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그렇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였고 노년 인구가 증가하였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는 사회적으로 노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정도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 인구 피라미드를 해석하는 방법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구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로 알아볼 문제는 바로 무슨 문제냐면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출산 문제라는 것은 여성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우리 저출산 문제라고 부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생하는 아기의 숫자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선진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활동이 증가했다. 즉 여성의 지위 상승 그리고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로 인해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다라는 점입니다. 즉 과거에는 여성들이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자녀의 양육을 전담을 했었죠. 자녀 양육을 전담을 하게 되니까 여성들은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면서 여성들이 이제 집을 나와서 이제 사회로 점점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자녀가 제일 우선시 되었다면 이제 자녀가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라든지 자신의 삶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가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떨어진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를 했다. 즉 과거에는 아기를 키우는데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갔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육아를 하는데 아기를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러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성들이 출산을 꺼려 하더라.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지금 선진국에서는 심각한 인구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한 장 들고 왔습니다. 2030년에 합계 출산율이라는 지도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진하면요. 이게 출산율이 낮아지고요. 빨간색으로 가면 출산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 지도를 보니까 2030년 예측을 봤을 때 주로 파란색이 짙게 나타나는 지역이 유럽이라든지 앵글로 아메리카 요런 선진국 지역, 그리고 동부아시아 지역 같은 주로 선진국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어떻게 되더라?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개발도상국이 많이 몰려있는 아프리카, 인도와 같은 남아시아, 이런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살펴보시면 이 지역들은 주로 개발도상국이란 말이에요. 개발도상국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출산율이
출산율이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지. 출산율이 증가를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봤을 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든지 지위 상승 이런 것들, 아니면 또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심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었지만, 이에 반해서 아직까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덜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출산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도도 여러분들 꼭 좀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출산 문제와 따라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현재 선진국에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출산 문제와 따라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고령화 문제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이거를 우리가 무슨 문제라고 부른다? 바로 고령화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발생 원인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첫 번째, 의학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감소하냐? 사망률이 감소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얘기예요. 과거에는 기술 수준이 낮았잖아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의학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과거보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무엇이 발생하냐? 고령화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즉, 노인이 이게 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저출산과 또 연결이 돼요. 노동력 부족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즉,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하게 돼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화 문제가 같이 나타나게 되니까 일을 해야 될 젊은 사람들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노인 인구의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노동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인 소외 현상, 그리고 세 번째, 노인 복지 비용이 증가하게 되더라. 자, 이러한 노인 복지 비용이 증가를 하게 돼서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는 전체적으로 무슨 문제와 저출산 문제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와 서로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선진국에선 현재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두 개는 선진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점들도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함께 연결을 지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노인 인구 지도를 선생님 요거 봐야 된다 했죠? 요게 중요한 게 법례입니다. 법례를 살펴보시면 법례의 제목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 진하면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연하면 낮다.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동부아시아와 같은 선진국이 그렇죠. 노인 인구 비율이 높더라.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 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요쪽 아프리카, 남부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어떤 곳 개발 도상국이죠. 개발 도상국에서는 우리 아까 전에 봤다시피 그렇죠.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 아까 전
지도하고 여러분들 조금 오버랩 시켜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선진국 같은 경우 아까 합계 출산율이 낮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심한데 그와 동시에 무슨 비율도 높더라? 노인 인구 비율도 높은 고령화 현상도 같이 나타나더라는 거.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아까 합계 출산율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은 매우 낮더라라는 거. 요런 것들 문제들이 같이 엮여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챕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에서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영상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